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호장님, 오늘은요. 네. 저희가 항상 영상에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시기다. 네.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근데 공부를 했어. 네. 근데 내 진짜 실력이 어디 수준인가, 어느 정도 왔나. 꽤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냉정. 공부는 야, 이제 해서- 이걸 배우시는군요. 네, 냉정. 약간 이성적이고 네네. 냉정함. 네. 네, 내 수준이 어디까지 왔을까 이런 걸 좀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또. 네. 근데 이렇게 부동산 공부에도 내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소장님은 알까 싶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알죠. 역시 알 줄 알았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정말 쉬운 방법인데, 네. 해볼까요? 네, 네.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바로 옆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설득을 해보는 거. 아, 네. 네. 설득을 해봐라. 네. 그래서 설득이 되면 되면 나는 이제 떠나도 엄청난 되는 수준인 거고. 거죠. 아, 예, 그런 그러면 거구나. 뭐 이제 전문가 하셔도 되는 거고. 네. 예, 설득이 안 될 겁니다. 네.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상대방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나는 계속 맞다고 우기는 상황이. 뭔가 감정이 들어가면서 아니 내 말이 맞다고 그러면 저기서 그럼 왜 그러냐고. 아 그냥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난 제일 싫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얘가 이 부분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네. 이게 내 실력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을 설득을 해봤을 때 내 실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부분을 몰라요. 예,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모르게 됩니다. 내 논리는 내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막 흘러가기 때문에 되게 스무스하죠. 다 맞아요. 예, 그쵸, 다 맞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가장 좋게 확인하는 방법이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반대적인 생각이나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왜 그래? 그러면 그거를 내가 왜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부분에서 어버버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내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스무스하게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해서 결론이 딱 나온단 네, 말이죠. 네. 근데 주변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순간 딱 막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이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뭐였냐면 분양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계약을 시키기 위해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간의 사기성이 들어가 있는 내가 돈 벌어줄게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사람들은 계약을 정말 잘 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서 올라간다라는 걸 이해시켜가지고 계약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총동원해서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말투도 약간의 보면 설득을 하기 위한 이런 말투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근데 설득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반대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그 설득을 안 당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세를 의심의 취하잖아요. 눈초리. 그러면서 반문을 하거나 그 왜라는 거 납득을 안 하는 부분 납득을 시켜줘라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어느 순간에 탁 막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맞는데 상대방이 이거를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설명을 못 하겠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버버버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내가 딱 막히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어버버버 어떻게든 하고 가지만 그거를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가고 나서 저는 복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왜 막혔을까? 그럼 그런 거를 시간을 두고 이제 이런 거를 찾는 거죠. 찾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라는 부분을 다시 이제 장착을 한 뒤에 또 가서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저기를 하는 거죠. 그걸 써먹는데 또 다른 부위에서 또 막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 설득을 해보는 방법으로 네. 내가 실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수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네. 내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 네네. 중에. 근데 왜 하필 설득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납득을 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논리적인 전개가 돼야 돼요. 네. 네, 논리적인 전개가 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나눠보면 원인 중심적 공부가 있고 결과 중심적 공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고 결과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공부법이 그렇게 되어 맞아요. 있어요. 결과만 중요해요. 정답을 맞히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원인은 약간은 애매해도 잘 찍으면 됐잖아요. 잘 찍으면 되고 답만 맞추면 되는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결과 중심적. 부동산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올라가는 것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죠. 어디가 올라간다니까 우리 거기 사야 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설득을 하다 보면 이게 결과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를 설득시킬 수 있지 않아요. 못해요. 중요한 거는 원인 중심적 사고가 되어 있어야 이 원인에 의해서 이 원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흘러가서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이런 사고가 있어야 이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공부도 이제 체계적으로 되고 나중에 변수들이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 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이런 변수들을 적당한 상황에 끼워 맞출 수 있으면서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인 중심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결과, 정답만 아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서 이 정답이 됐는지 이 그렇죠.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네. 되는 거지. 결과만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결과만 맞으면 이 원인에 대해서는 그럴듯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정말 결과를 가지고 그럴듯하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를 그럴듯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그걸 반박하는 질문을 딱 했을 때 거기서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게 맞는데? 그러면은 야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돼? 그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왜 이렇게 돼?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어느 지역에 올라가서 거길 사야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네. 왜 올라가는데 거기 인구 유입도 많고 뭐 또 일자리도 많고 막 그러면 네. 또 이렇게 딴지를 걸거든요. 그거 말고 더 큰 도시 일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확한 원인을 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이제 정확한 공부가 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그 공부 방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 중심적 네. 사고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네. 이거를 내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보려면 설득을 해보는 방법을 그렇죠. 통해서 내가 이 경지까지 왔구나. 네. 네. 설득이든 뭐 설득이어도 좋고 아니면 대화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해봐야 얘기를 해보면은 표출을 해보면은 내가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과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맞아요. 머릿속 안에서만 생각하는 걸로는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밖으로 내뱉어서 진짜 이게 그쵸. 맞는지 한 네. 번씩. 그럴 사람이 없다. 음. 그러면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글로 써보는 거예요. 네.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저도 글 쓰는 거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글로 표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논리적으로 또 써가는 게 네.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행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이런 이제 모르고 있는 부분, 애매한 부분들을 다시 채워야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런 걸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걸 내가 이제 모르는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알아야만 이 부분을 채우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말을 해보고 글로 써보면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은 항상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도대체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